우리가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 안에 주상공록이 있고, 관리 지역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지가 200평이에요. 건평이 30평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분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주택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 이분이 85년도에 평당 20만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2016년도에 평당 400만원에 매도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매각할 때 차익이 지금 20만원에서 400만원이니까 380만원 차익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 도시관리계획 용도별, 자, 도시관리계획이 아까 있었죠? 예, 용도 지역별 대지 인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예,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이렇게 있었죠. 예, 도간 농자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지역 크게 용도지역은 이렇게 4가지 분류가 되는데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의 5배로 됩니다. 예, 서울과 가밀억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3배로 바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자, 도시지역은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은 건축 면적의 5배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의 10배가 돼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넓은 토지에 이 집 조만한 거 하나 지었다 해가지고 전체를 대지로 봐주게 되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한 면적 이상이 돼야지 이 전체를 대지로 봐준다는 거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5배까지만 인정이 되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은 아무래도 집안에 텃밭도 좀 있고 잔디도 좀 심고 나무도 좀 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원에 사는 묘미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건축 면적의 10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유성구는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에 해당되죠. 그럼 몇 배? 5배까지만 대지로 인정이 됩니다. 자, 건축 면적이 30평이니까 30 곱하기 5 해서 150평까지는 자, 대지로 인정이 되고요. 문제는 뭡니까? 나머지 5평이 문제입니다. 50평이죠. 200평 중에 50평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는요, 2016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과세에서 10% 가산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0년 1월 1일부터 3년 지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세 해서 10% 감면을 받으시는데요. 3년을 지나야 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했던 거는 장기보유 특별세를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3년을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세 해가지고 3년이 지나면 10%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2%, 10% 해가지고 최대 30%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2016년도에 매도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세는 없는 겁니다.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차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당 480만원 차익이 생겼죠. 면적이 몇 평입니까? 50평입니다. 그럼 뭐요? 1억 9천의 차익이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통상적으로 자, 1세대 1주택이고 그 다음 이 30년 보유했고 하게 되면 다 비과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거래하시고 나서 세무사한테 가서 세무사님 이거 세금 없지요? 라고 하면 이제 세무사님이 씩 웃으면서 아이고 세금 좀 나오겠는데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상담을 하고 세금을 탈세는 하면 안 되고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세하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자 세금이 얼마 되느냐 보시면요. 자 비사업용 세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 10% 가산돼 가지고요. 예, 0원부터 1200까지는 얼마요? 예, 6%인데 원래 16%가 되는 거고요. 10% 가산된 겁니다. 그 다음 1200부터 4600까지는 15%인데 25%가 되는 거고요. 예, 4600부터 8800까지는 24%인데 34%가 되는 거고요. 8800부터 1억 5천까지는 예, 원래 35%인데 4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예, 1억 5천부터 3억 원까지는 예, 48%, 원래 38%인데 48%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억 원부터 5억 원까지는 50%, 예, 5억 원 초과는 52%가 됩니다. 지금 이제 목지 예산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좀 많이 굳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 차액이 예, 옛날에는 여기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더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예, 52%, 일반세는 42%까지 받고요. 예, 우리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최대 52%까지 세금 받습니다. 여기다가 농특세나 기타 등등 교육세 하게 되면 58% 정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5억 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60%가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으로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자 세금 이것이 누진세,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진공제 계산하는 방법은요. 자 내가 1억 9천 차익이 생겼죠. 자 1억 9천 차익이 생겼으면 자 세금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억 9천이면 얼마입니까? 예, 요 1억 5천에서 3억 원 사이 아니겠습니까? 몇 프로? 48%죠. 그러니까 0.48을 곱하고 나서 뭐요? 요걸 빼주면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보면 1억 9천 곱하기 0.48 해서 빼기 1940만원 돼 있죠. 요건 누진공제 요걸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계산한 방법이 요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오느냐? 이렇게 1억 7,180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7,18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금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 1년에 열심히 해서 가지지 않습니까? 보통 2천만원 세금 내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2천만원 그 우습게 냅니다. 이 7,800만원,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갖고, 가장 우리 부동산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고로 10평을 짓는 겁니다. 창고나 기타 등등 하나 가건물로 해서 이렇게 딱 짓는 거예요. 짓고 나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허가 받고 그 다음에 도면 그려서 신고하고 등기부 등본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올리고 나서 몇 년? 2년 보유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2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가라는 겁니다. 이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는요, 참 다행히 가보니까 여기에 옛날에 뭐 제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실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니까 바로 건축사 불러가지고 도면 그려서 하니까 세무서에서 인정해줘가지고 결국 비과세 만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이 어디에 속하나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도 지역이 어디에 속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고층이다.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목적으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하는 정도는 반드시 알고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 반드시 용도 지역지구를 알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